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 벌써 4월 9일 목요일이 됐습니다. 4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꽃도 조금씩 지어가고 있는 게 좀 아쉽기만 합니다. 이 마지막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좋은 나들이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들,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경제 돋보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는 저금리 시대, 펀드에 주목하는 분들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 이색 펀드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색 펀드들, 독특한 투자 대상뿐 아니라 독특하고 기발한 방법을 앞세운 이색 펀드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재테크족 사이에 가장 뜨거운 이색 펀드로 꼽히는 것이 바로 명품 펀드입니다. 명품 펀드는 루이비통과 샤넬, 프라다와 크리스찬 디올 등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해외 고가 브랜드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합니다. 명품 펀드는 2007년 중반 시장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터진 금융위기 여파에 대부분의 명품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애물단지 펀드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회복된 수익률을 앞세워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IBK 럭셔리 라이프 펀드가 대표적인데요. 이 펀드에서 한 달 수익률은 5.07%, 3개월 수익률은 10.32%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일반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이 3.09%와 5.78%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펀드의 지난 1년 수익률은 무려 15%에 달했습니다. 이 펀드는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에 가장 많이 투자했고요. 다음으로는 까르띠에와 몽블랑 등을 거느린 명품 그룹 리치몬트, 그리고 루이비통과 불가리 등을 거느린 명품 그룹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과 티파니 등 해외 고가 브랜드들에 다양하게 투자 중이라고 합니다. 이 명품 펀드, 최근 수익률은 좋지만요. 투자 전 꼭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플러스 수익률로 올라온 IBK의 이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펀드 역시도 2009년 한때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54%에 이르렀던 적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요. 또 펀드 명칭에 럭셔리나 리치, 명품 등이라고 표기돼 있어서 겉으로는 명품 펀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 해외 주식형 펀드와 다르지 않은 이른바 껍데기만 명품 펀드인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해외 명품 특성상 환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 해지를 했는지 여부도 꼭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명품 펀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색 펀드 중에 유리 글로벌 거래소 펀드처럼 전 세계 상품 그리고 주식 거래소 지분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이 펀드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와 나스닥, 런던 증권 거래소와 홍콩과 일본, 독일과 싱가포르 등 전 세계 15개의 상품과 증권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과 3개월 수익률이 각각 2.25%, 5.59%에 달하고요. 지난 1년 수익률도 16.44%로 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을 전 세계 상품과 증권 거래소별로 약 5에서 9%대까지 나눠서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 상품 거래소, 증권 거래소에 투자하는 펀드도 하나의 각광받는 펀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하철에 투자하는 펀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한 BNP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특별자산 펀드는 이 9호선 지하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SOC 펀드도 참 많은데요. 하지만 SOC 펀드들은 교량과 고속도로, 공항과 항만 등 다양한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펀드는 지하철, 그중에서도 서울 지하철의 9호선에만 투자합니다. 이 좋은 점은요, 분명히 투자 상품이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서울시가 수익을 보전하고 농협과 우리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은 사실상 무위험 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펀드는 2013년 11월 만기가 각각 4년에서 7년짜리인 4가지 펀드로 출시됐습니다. 만기에 따라 수익률이 연 4에서 4.5% 정도 되도록 설계가 됐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수익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 예금 이자가 2%대 중반이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인 현금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11월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각 펀드별로 5에서 6%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참 많은 펀드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폐쇄형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 만기 전에는 환매가 쉽지 않습니다.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이렇게 9호선 펀드,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단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모펀드가 아닌 사모펀드로 가보면 독특하고 기발한 이색펀드가 참 많습니다. 영화나 뮤지컬에 투자하는 펀드는 이미 많았지만 같은 영화펀드라 해도 영화관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고 합니다. 동양 멀티플렉스 사모펀드인데요. 이 펀드는 CJ-CGV가 전국에 직영하고 있는 상영관에 투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CJ가 CGV 직영을 위해 건물 임대 시 발생하는 임차 보증금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극장 임대 채권 수익 중 운용사의 수수료와 비용을 뺀 나머지가 투자자의 수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 운용된 이후 수익률이 연 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방법이 독특한 이색펀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야구팬이라면 관심을 가지실 펀드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 최고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를 주제로 투자하는 펀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2012년 7월 시작된 하나 UBS 프로야구 그룹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현재 한국 프로야구팀을 소유한 삼성그룹, LG그룹, 현대차그룹, 그리고 두산, 한화, 롯데그룹과 NC소프트, 그리고 스폰서로 프로야구팀을 지원하는 넥센타이어 계열사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프로야구팀을 소유하고 지원하는 그룹 계열사 30곳에서 40곳 정도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펀드란 점에서 눈길은 가고 있지만 하지만 수익률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2012년 7월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1.7%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2년간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4.3%로 더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수익률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최근 3개월 수익률은 3.6%대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독특한 투자법을 내세운 또 다른 이색펀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요. 통일펀드를 들 수가 있습니다. 통일펀드는 이색펀드들 중에서도 가장 최근 2014년 3월 이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언급한 이후 이 펀드가 시장에 나온 배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하이코리아 통일 르네상스 펀드와 신형 마라톤 통일 코리아 펀드가 남북 통일을 주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 펀드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혜가 가장 클만한 기업과 산업에 투자한다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평범한 주식형 펀드와 크게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에 상당한 비중을 투자하고 있죠. 그나마 기간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같은 기업에 일정 비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펀드와 차별점이라고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이라는 같은 주제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들 펀드의 수익률은 제각각입니다. 하이코리아 통일 르네상스 펀드가 신형 마라톤 통일 코리아 펀드를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하이코리아의 펀드가 약 15%, 신형의 펀드는 약 6.3%입니다. 수익률 비교 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하이코리아의 펀드는 11%, 신형의 펀드는 마이너스 2%대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통일펀드가 아직 세상에 나온 지 1년이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렇게 짧은 기간의 수익률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투자 방법이 특이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중에는 주가가 싼 주식에 자산을 투자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현대인베스트먼트의 로우 프라이스 펀드가 대표적인데요.
가격이 싼 주식 위주로 투자해서 미래에 큰 시세 차익을 보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 상수도와 하수도 등 물과 관련된 곳에 투자하는 펀드,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호텔, 추모공원 같은 곳에 투자하고 있는 이색 펀드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색 펀드들, 펀드 시장이 확산되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투자 시 주의할 점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투자법, 그리고 확인이 쉽지 않은 투자처에 투자할 경우 손실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운용사와 투자사, 또 펀드 매니저들의 기법 능력이 정교하거나 치밀하지 못하다면 이색 펀드는 더 큰 리스크를 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잘 알 수 있는 이색 펀드들 잘 골라서 투자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향 돋보기에서 이색 펀드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니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불고 있는 바람인데요. 지난해 하반기 출시돼 스낵업계에서 돌풍을 일으킨 허니 버터칩 이후 유통업계에 허니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꿀이 첨가된 스낵과 우유, 커피, 아이스크림, 빵과 치킨 등 식음료 분야뿐 아니라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이 허니 마케팅은 식을 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허니 마케팅, 진원지인 스낵 분야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짠맛과 단맛의 오묘한 조화로 사랑받은 허니 버터칩의 뒤를 이어서 농심은 수미칩 허니 머스타드를 개발했고요. 롯데의 꿀먹은 감자칩, 오리온의 오감자 허니 밀크, 오뚜기의 허니 뿌셔뿌셔, 혜태의 허니 통통 등 이른바 꿀맛 나는 스낵들이 줄을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허니 마케팅은 다른 식품업계로도 빠르게 퍼졌는데요. 허니버터칩으로 대박을 터뜨린 혜태제과는 벌꿀 시럽과 버터로 맛을 낸 아이스크림 허니 아이스까지 출시하면서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서울우유는 최근 초콜릿 우유에 아카시아 꿀을 더한 허니 초콜릿 우유를 출시했고요. 스타벅스까지도 본 메뉴로 꿀과 바닐라 향이 어우러진 허니 바닐라 마끼아또를 내놨습니다. 푸르밀도 벌꿀과 삶은 렌틸콩으로 만든 허니 렌틸콩 우유를 선보였고요. 이 삼립식품 역시도 국내산 천연 아카시아 벌꿀을 2% 정도 함유한 허니 롤케이크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삼양식품은 달콤하면서도 매운맛이 나는 허니 치즈 볶음면을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스낵업계와 음식료업계가 모두 허니 마케팅에 뛰어든 가운데 대형마트와 편의점도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PB 상품을 통해서인데요. 홈플러스의 PB 상품 캐틀칩 허니앤버터가 나왔고요. 편의점 CU는 허니 샤워 팝콘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부드러운 허니크림 치즈라떼 등 꿀을 접목한 자체 상표, PB 상품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니 마케팅은 가장 대중적인 치킨 업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촌치킨의 허니콤보와 BBQ의 허니갈릭스, 굽네치킨의 커리 바사삭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허니 마케팅은 식품을 넘어 화장품 업계에도 상륙했다고 하는데요. 꿀 성분이 첨가된 각종 화장품들,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꿀은 이미 피부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화장품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됐지만 허니 마케팅을 계기로 재조명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미샤는 벌꿀과 버터 성분을 함유한 허니 버터 팩을 내놨고요. 스킨푸드는 로열 허니 프로폴리스 엔세스, 로열 허니 커버 바운스 등을 출시했습니다. 이런 허니 마케팅은 허니버터칩의 선전에 기대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건강식품인 꿀이 주는 이른바 웰빙 이미지도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우유의 조영길 팀장에 따르면 단맛이 필요한 가공류에 설탕이나 시럽 대신 꿀을 넣어서 웰빙 추세에 부합하게 됐다는 설명인데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을 활용하는 것은 식품회사의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허니를 전면에 내세웠더라도 실제 함유량이 미미하다면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꿀 성분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과연 몇 %나 들어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SNS가 발달한 요즘 같은 때에 진정성 없는 제품은 금방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니 마케팅에 대해서 사람들이 꿀에 관심을 보이니까 업체들이 편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세 퍼졌다가 꺼지는 일시적 유행, 이른바 패드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패드라는 말은 포어 데이의 앞글자를 딴 약자로 짧은 시간 급격히 인기를 끌다가 정점에 이른 후 금방 사라지는 것을 총칭합니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 교수인 조엘 베스트가 대처 패드라는 책을 통해 정식화한 용어인데요. 비슷한 뜻을 가진 패션, 트렌드, 혁신과는 구분되는 말입니다. 패션은 일회적인 패드와 달리 연속성을 가지고요. 다음 상품으로 대체되는 반복성을 가지는 것이 패션의 특징입니다. 또 트렌드는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동향을 의미하고 혁신은 인기가 치솟은 뒤 그 효용성 때문에 우리 삶에 정착되는 것을 뜻하는 반면 패드는 절정의 순간 효용을 잃어버린 채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허니 마케팅, 패드로 끝날 것인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 우리 식품업계와 유통업계가 모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허니 마케팅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허니 버터칩으로 시작된 허니 마케팅에 질렸다는 분들도 벌써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 유통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허니 마케팅과 이것이 패드는 아닐지 이 패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경제에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는 가볼 만한 전시 소개해드리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가볼 만한 전시들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개나리와 진달래철을 맞아서 진달래꽃 그림으로 유명한 김장수 작가가 여는 개인전입니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길 선화랑에서 진달래 축복이라는 타이틀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바구니에 진달래꽃이 밥상처럼 수북하게 담긴 작품과 드로잉 등 총 50여 점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김장수 작가는 추상 설치 작업을 하다가 1983년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작품 소재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역시 한국적인 서정을 대변하는 진달래꽃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처럼 시와 소설, 수필에 등장하는 진달래꽃의 정과 그리움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2004년 귀국전을 시작으로 진달래꽃 전시를 본격화하게 된 건데요. 이번 전시를 맞아 작가는 어렵고 힘든 시절, 먹을 것도 없고 자식을 잃고 모든 것에 절망했을 순간에 어머니들은 봄이면 뒷동산으로 나무를 캐러 가셨다며 그때 지천으로 깔린 진달래꽃을 바구니에 담고 가족을 축복했을 어머니들의 모습을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진달래꽃으로 밥상을 차려드리듯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연분 홍빛과 보랏빛, 붉은빛이 섞인 진달래꽃,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진달래꽃 등으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징검다리 위에 놓인 진달래꽃의 모양, 도시에 날리는 진달래꽃 등 100가지가 넘는 대작들이 상충객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전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전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책들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나왔다고 해서 준비했는데요. 한국출판문학상 제55회 수상작과 후보작 총 54종을 한자리에 모은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전시 중이고요. 한국일보가 1960년 제정해서 운영해온 이 상,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상이자 현재로서는 유일한 출판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의 수상작들을 전시하는 이번 전시는 한국출판문화상이 걸어온 길을 55회 선정도서들과 나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55회 수상작은 저술의 경우에는 학술과 교양 두 부문으로 나눠서 시상을 했고요. 번역과 편집, 어린이 청소년의 5개 부문 총 6종을 수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상을 다툰 후보작 48종도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제정 당시인 1960년, 한 해 국내에서 나온 책은 1,600여 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매년 6만 종 이상 신간이 쏟아지는 오늘날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상의 역사는 한국 현대출판의 역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55년간 총 600종이 넘는 역대 수상작 목록은 1960년 이후 이 땅에서 나온 중요한 책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역대 수상작을 연도별로 준비한 총 목록들, 정육면책 큐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학사, 한국미술사 등 기념비적 저작이 줄을 잇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는 전국의 주요 도서관과 서점도 참여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전시가 이달 27일까지 열리고요. 경기도와 인천, 울산과 부산 지역 대표 도서관을 포함한 5개 도서관에서 일제히 협력 전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규모는 제각각이지만 좋은 책을 많은 소비자에게 소개하겠다는 이 행렬 계속해서 확대 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봄을 맞아서 진달래를 중심으로 한 작가의 개인전, 그리고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책 전시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이용해서 좋은 나들이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식 한마디에서는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생활건강용품에서는 1위 사업자지만 화장품 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에 이은 2인자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성장세는 더 무섭다고 합니다. 바로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14%나 증가할 예상이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조금 더 올라서 17%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매출은 1위 사업자였던 만큼 3%의 조금의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장품 매출이 무려 32%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매출 성장 전망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따른 면세점 매출의 증가 지속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문 판매 채널 매출의 반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익률 높은 고급 화장품의 매출 기여 증가도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의 브랜드 후가 고급 브랜드인데요. 이 고급 브랜드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1분기 영업이익률, 그래서 11.7%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이 11.4%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더 이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음료사업부는 성장률이 0에 멈춰 있습니다. 음료사업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비용 500억 원도 1분기 실적 추정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LG생활건강의 실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품 분야, 그리고 중국 수요 증가세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은 LG생활건강의 매출액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현지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방문 시 얻은 긍정적인 경험이 중국 시장 내에서 LG생활건강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의 더 페이스샵 중국 매출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무려 57%나 성장했습니다. LG생활건강의 중국 시장 점유율, 아직은 그래도 미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LG생활건강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견고하다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본격적으로 진출한 브랜드 더 페이스샵의 차이나는 2014년에서 17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 21%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2015년에 실적을 가이던스 해봐도 매출은 전년 대비 8%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9%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만년 2인자였지만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도 도약을 지도하고 있는 LG생활건강, 지금까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 한 편 준비했는데요. 최영미 시인의 선운사에서라는 시입니다. 이 선운사, 동백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절이고요. 단풍 여행지로도 인기가 많은 참 풍광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최영미 시인은 이 선운사에서 꽃을 보며 사랑과 이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선운사에서 함께 들어보시죠. 선운사에서 최영미.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도 없이 님 한 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정말 딱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해두면 좋을 시 같은데요. 꽃이 피기까지 오랜 겨울을 기다렸지만 조금 있으면 아쉽게도 벚꽃들은 다 지고 말 겁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꽃 구경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 돋보기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린 시처럼 이제 꽃이 지는 건 금방입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벚꽃 행사들은 대부분 끝이 날 거고요. 물론 다음에 필 예쁜 꽃들이 있지만 져버린 꽃은 1년이 지나야만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아름다운 풍경들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